8월 2일 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발표에 관한 영상을 제작한 뒤 댓글에 질문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관련된 질문들을 종류별로 묶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매매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은 다음 임대를 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금의 관점에서는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받고 나서 전월세를 맞추면 해당 물건이 매매업을 위한 부동산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따라서 나중에 매각했을 때 매매 사업자로서의 6에서 45% 세금 체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를 장부에 재고로 기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매업을 하려고 했지만 잠시 잠깐 재고로 임대를 두었을 뿐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매매사업자로 해당 주택을 매수 후 매도한 것이다 라고 소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해당 부동산이 임대소득을 위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매매업의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로서 과세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의 관점에서는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맞춘다면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대출 회수와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월세를 맞춘다면 매매 사업자로서 대출을 실행했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상태이므로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갔을 때 전월세 금지 조건이 있다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한다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매매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를 금지한다 이런 조건은 보통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규제에서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대출을 받았지만 이렇게 임대차를 맞춘 경우에는 사업 외 목적으로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월세를 주지 않고 매매 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곧바로 매도를 했다면 이건 매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위법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매매 사업자 대출 후 실거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역시 세금과 대출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 차원에서는 비록 실거주를 하더라도 빠른 시기 안에 매매가 진행이 됐다면 개인의 거주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 매매 사업 목적의 주택이라고 소명하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 사업자의 6에서 45%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를 하면서 매매를 했다거나 또는 사실관계 판단을 해봤을 때 매매 사업자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면 개인 양도세 과세 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출 차원에서는 좀 전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매 사업자 대출이라는 것은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뒤 매도하는 이 매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인데 해당 주택에 전입하면 이것은 매매 사업자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부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질문을 받고 나서 은행에 확인해 봤을 때 어떤 은행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대출 실행이 아직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준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한다라고 답변을 준 곳도 있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심사가 통과가 됐다면 자선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분 질문에 따라서 만약에 9월 중순에 가계대출로 대환이 된다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받은 대출을 대환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대출이 회수될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의 대출이 아니라 우회 대출,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정부의 규제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일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에는 보통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합니다. 은행에서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자서할 때 보면 그러한 주의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물건지에서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사업 등을 해야 하는 건데 임차인을 들인다는 건 이 전자상거래 사업이 아니라 임대 사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을 실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를 하지 말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 질문도 이 좀 전 질문과 비슷한데요. 최근에 은행 쪽에 확인했을 때 7월 3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있었고 자서한 경우에는 더욱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 은행마다 지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중개해 주었던 법무사 사무실이나 제일 정확한 거는 대출 실행하는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문제가 있을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고요.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서둘러서 자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임차인 드리는 것에 관련해서는 이
임차인을 들이면 대출이 회수된다는 그런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없으면 대출이 회수되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것 역시도 은행 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통 매매사업자를 내지 않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 매매사업자의 과세체계를 따르는 것이 불리하다거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매매사업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를 내고 신탁대출을 받아서 해당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이 실제 매매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편법대출로 간주될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리스크는 과거에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상황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대출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이기 때문에 편법대출이거나 우회대출로 간주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러나 보통 매매사업자보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도가 더 작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1주택 소유자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득이 없는 분들은 보통 대체소득으로 소득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보통 연소득을 3,000에서 4,000만 원 정도로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 남편의 소득을 아내의 소득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매매사업자를 내고 대출을 받는다는 건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점마다 각 지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대출을 내어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방향 자체가 대출을 조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안 내어주는 지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대체소득으로 소득 인정이 가능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신용카드 사용 실적 이런 것들을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남편의 소득, 이 배우자의 소득은 여전히 이 상대 배우자의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은행이라는 곳도 결국에는 이 예대 마진으로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는 대출에 긍정적인 은행이 많지는 않다 보니 꼭 낙찰 전에 대출 상담을 받고 입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경락잔금 대출을 받고 나서 이제 별도로 이 신용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면 해당 물건만을 통해서 전액 대출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한도를 후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신탁대출 기준으로도 일반적으로 낙찰가의 90%까지가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전액 대출을 해준다라면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한 금액까지도 은행에서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물건 가격이 4에서 5천만 원 정도면 대출금 자체가 너무 작아서 은행들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대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적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대출 관련해서 댓글로 질문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유형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매매사업자 관련된 질문에 있어서는 이 매매사업자의 세금에 관련된 것, 또 은행의 대출에 관련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판단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거나 영상을 제작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